최영일 평론가, 손정혜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불법 민간인 감찰 의혹을 주장해온 김태우 전 수사관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오랫동안 자신이 불법 민간인 감찰 보고를 해왔고 청와대가 인사검증에도 실패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일단 지금 검찰에서 해임은 됐고 이제 검찰 조사 받고 있는 거죠 지금? 네, 대검 징계위에서 해임 결정을 내렸고요. 네. 김태우 수사관 같은 경우는 소청 심사로 불복을 하겠다. 소청 심사 네. 끝나면 이제 행정소송까지 갈 수 있어서 아직 징계는 확정된 상황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이 사건으로 참고인 조사를 4번 받았습니다. 네.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받는 건 아직 조사받지 않았는데 네. 앞으로 이제 피의자 신분 또는 피고발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네. 예정입니다. 지금 자막에 해임이 확정됐다 했는데 이건 이제 징계위에서의 징계 해임 수위가 결정이- 해임으로 확정됐다 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김태우 전 수사관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염한웅의 음주운전 전력은 정지도 아닌 취소만 2회였습니다. 위 경향신문 기사를 보면 염한웅 부의장이 말하기를 청와대도 인사검증 과정에서 음주운전으로 본인이 2차례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한 것은 청와대가 스스로 정한 원칙을 저버린 행위입니다. 조국 수석과 대통령께서 알고도 임명을 강행했다면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음주운전 취소 경력이 있는 염한웅, 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뭐 비상근 자리지만 중요한 자리 같습니다. 네, 2번이나 음주 취소, 그것도 취소 경험이 있는데 왜 그대로 임명을 했느냐? 나는 이거 보고를 했는데 이런 겁니다. 그렇게 문제 제기를 김태우 전 수사관이 한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청와대는 답을 바로 내놨어요. 알고 있었는데 강행했다면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청와대는 알고 있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어요. 이미 확인했던 사실이고 말씀하신 대로 이 부의장 자리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자리가 비상임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봤고 그리고 음주운전자는 앞으로 절대 임용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7대 원칙을 제시하기 이전 시점의 문제다. 네. 그래서 그때는 알고 있었지만 이것은 임명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고 확인한 결과 단순 음주운전이었다. 그런데 네. 이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지금 기존에는 네. 0.5 이상은 면허 취소만 정지, 2건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0.1% 이상의 음주운전을 2번 했다는 얘기가 네. 되겠죠. 그래서 그것은 무리가 될 수 있는 사안이지만 청와대는 알고 있었지만 임명에는 큰 문제 삼지 않은 것으로 그러니까 보입니다. 당시에 이제 정부가 5월에 들어서고 네. 갑작스럽게 들어섰죠. 2017년에 인수위가 없었죠. 들어서고 여러 내각 관료 장관 후보들을 발표하면서 네. 역시나 어느 정권 때처럼 자격 논란이 일었는데 네. 또 위장 취업, 뭐 또 음주운전, 변호 논란이 기피, 일자 청와대가 2017년 11월에 7대 기준을 7대 기준을 제시하죠. 제시했는데 네. 이 사람은 이 염한웅이라는 사람은 그 그 전에 이전에. 임명돼 버렸다. 맞습니다. 그게 이제 청와대 해명이다. 이 예, 그리고 말씀이시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뭐 비상근이라는 이 직책 직위도 문제지만 네. 지금 대부분 문제가 됐던 게 이제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자리예요. 주로 누구냐면 장관이라든가. 네. 장관은 또 이게 그 동의서가 없어도 그냥 임명 강행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반드시 이제 여야 국회 동의가 필요한 자리, 국무총리라든가 네. 또 뭐 헌재 헌법재판관이라든가 네.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이런 문제가 많이 불거졌죠. 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청와대에서는 긴급한 상황에서 임명을 막을 정도로 이제 중대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본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문제는 뭐냐면 김태우 전 수사관은 강력하게 지금 오늘 1시간 정도 기자회견을 했는데 기존에 나왔던 이야기를 주로 반복했어요. 네. 우윤근 뭐 주로 대사 얘기라든가. 그런데 새로 나온 얘기가 이 염한웅 부의장 얘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뭐 그 출장비를 위장해서 수령했다든가 한 3가지 정도 새로운 사실을 얘기했거든요. 그 중에 하나인데 이 굉장히 큰 문제라고 네. 했지만 청와대는 바로 해명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신이 그 청와대 나오기 전에 1년 동안 꾸준히 이 민간인 감찰 정보를 첩보를 수집해서 올렸다 이렇게도 밝혔어요. 그 말은 곧
청와대가 이를 묵인한 거 아니냐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민정실에서 민간인 사찰을 했다라는 주요 근거로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이 일의 성격이 민간인 사찰의 문제가 발생하고 불법적인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간 묵인하고 방조하고 보고를 받아왔다. 나는 지시를 받아서 저런 행동을 했다라는 취지의 주장인 것인데 이게 지금 보면 예를 들어 몇 개만 추렸는데 다 민간인입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전 총리 아들의 문제라든가 뭐 은행 인사라든가 이 특갈 반원들이 할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업무 외적으로 사찰을 했다라는 주장인데요. 이것이 청와대랑 가장 핵심적으로 다른 요소입니다. 청와대는 김 수사관이 과거의 습성을 버리지 않고 1년간 저렇게 일을 해서 중간에 제지하고 폐기하고 실제로 그 문건을 쓰지 않았고 앞으로 네. 하지 말라고 경고 조치를 했었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기 때문에 김 수사관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히 입장이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김 수사관의 말에 비춰보면 본인이 뭔가 온당치 못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상부에 보고가 되고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이 정권도 과거처럼 민간인 사찰이 있었다 이렇게 폭로하고 있는 근데 상황입니다. 만약에 추정입니다. 만약에 진짜 민정수석실에서 엄정하게 다시는 이런 정말 이만한 보고조차 하지 마라 이렇게 엄정하게 했다면 저 사람이 이렇게 매달 저런 걸 올렸을까 추정입니다. 네, 물론 청와대는 계속 하지 말라고 했는데 올렸다는 것이고. 네. 일단은 중요한 부분은 보고가 이루어졌는지 여하조차 사실관계가 확정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네. 것이고요. 민간인 그게 사찰에 또 대한 어디까지 보고냐 이게 중요하니까. 개념 네. 규정도 지금 좀 불명확한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가상화폐 대책을 설립하기 위해서 가상화폐에 대해서 투자한 사람들의 어떤 동향을 보고하는 것은 정책 수립 과정에서 할 수 있는 행위이냐 네. 아니면 민간이기 때문에 불법적인 영역이다. 이 자체도 지금 따져봐야 되고 법률적인 평가를 네.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인 사찰을 1년 동안 보고를 받았다는 이 사실관계도 규명이 안 돼 있는 네.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잠깐 그 민간인 관련 감찰 내지는 뭐 사찰 주장하는 내용 중에도 언급이 됐지만 김무성 의원이나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해서도 뒷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그때 작성한 첩보는 2017년 8월 23일 작성했던 해수부 공직자 첩보였습니다. 김무성과 김기춘도 언급되어 있는 첩보였습니다. 2017년 8월 하순경 제가 작성한 위 첩보가 이인걸 특감반장에 의해서 보류된 바 있는데 이거는 너무 민간 업자들과의 문제고 좀 예민한 문제가 있어서 보류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9월경 백원우 비서관이 김태우가 좋은 첩보를 썼다고 하는데 왜 이첩을 하지 않느냐라고 질책하면서 수사기관에 이첩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특감 반장이 이거 민감하니까 보류해라, 네. 하지 마, 뭐 이런 거 만들지 네네. 마라고 했다는 건 서로 의견이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르잖아요. 제대로 청와대가 작동하고 있는 네. 거고요, 민정실이. 그런데 이제 지금 김태우 전 수사관이 문제 제기하는 건 그런데 그 같은 방에 있는 백원우 비서관이 네. 이거 갑자기 경찰에 이첩해라고 했다. 네네. 이게 지금 잘못됐다 이런 거죠. 완전히 그러니까 이걸 이 첩보를 네. 태워야 되는데 소각해야 되는데 이걸 경찰이 넘기는 것 자체가 이게 김태우 전 수사관이 사실을 얘기하고 있다면 반은 올바르게 작동했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직속상관인 이인걸 당시 특감반장은 네. 이 보류 이거 하지 말라고 네.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이 보고서가 돌아다녔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백원우 민정비서관입니다. 네. 이 백 비서관이 보고 아니 이렇게 좋은 첩보를 왜 그냥 묵혀두느냐. 네. 경찰으로 이건 하라. 그럼 여기서도 문제 뭐냐면 사찰 주장이 아니라 문제의 단초가 입수됐는데 경찰에 이관했다는 것은 경찰이 수사해서 이것이 필요한 범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적어도 요 정도 수준의 김태우 수사관이 이야기한 것조차도 지금 청와대 입장은 백원우 민정비서관은 그러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비서관도 지금 김 수사관 형사고소를 이미 해버렸죠. 형사기소를 네. 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어찌 보면 직속 라인에서는 보류시킨 게 맞는 거는 김태우 전 수사관의 입으로도 확인이 됐고 네. 이제 백 비서관과 관련된 문제가 진위 공방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죠.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만약에 비리 첩보가 있고 야당이든 여당이든 의원들이 연루가 됐다면 경찰에 이첩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하지만 네. 절차상의 문제를 김태우 맞습니다. 전 수사관은 제기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민간인을 이제 사찰한 내용을 경찰에 이관한 것도 문제라고 네. 하는 이제 주장이 되는 제가 거죠. 궁금한 건 만약에 진짜 사찰을 했고 그 실체가 드러났고
경찰이나 검찰이 역시 그걸 가지고 그 첩보를 가지고 조사 내진 수사를 해서 그러면 여기 민간인으로 나온 김무성 의원이나 김기춘 실장이나 최경환 전 부총리나 뭐 홍준표 전 대표나 고건 총리 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뭔가 압박을 받거나 수사 결과에 의해서 뭐 조사를 받거나 뭐 하다못해 미행을 받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 뒷부분은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보를 어떻게 취득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는데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정보를 취득하는 데 있어서 불법적이고 업무 외에 그 역할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분리해서 처벌하거나 징계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근데 그 발견된 정보가 범죄 혐의가 있거나 수사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네. 우리 형사소송법엔 국민 누구라도 범죄 혐의가 있다면 고소하거나 고발해야 된다라고 고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공직자가 이런 불법적인 정보를 취득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이첩을 해서 정당하게 실체를 가려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당한 업무 처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그 취득 과정에서 문제가 있거나 네. 정당한 권한을 남용했다. 그 부분은 이제 따로 떼어서 네. 처벌을 하거나 징계를 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 네. 결과를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우윤근 대사에 대해서도 네. 다시 강조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저의 감찰 보고서를 박형철 비서관으로부터 전해 들은 조국 수석은 비서관에게 확실하냐고 물었고 확실하다는 비서관의 대답에 조 수석이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보고하자 임 실장이 사실로 확인되었으니 대책을 강구해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부분은 언론에도 나와 있듯이 서로 임 실장과 우윤근 대사가 말이 맞지 않아서 보고받지 않았다는 임 실장의 말과 달리 우 대사는 임 실장과 통화를 했다고 시인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조치는커녕 비서관은 특감 반장을 통하여 저에게 보안을 잘 지키라고 하였고 그로부터 한 달도 되지 않아 우윤근이 러시아 대사로 임명되었습니다. 자, 이 내용도 정말 김태우 전 수사관 주장하고 청와대 주장이 너무 엇갈립니다. 인식의 차이가 있는데 김 수사관은 이 사건 측근들 비리를 내가 첩보를 보고했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고 이렇게 무고하게 징계를 받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네. 청와대는 이 첩보를 받긴 받았는데 국회 사무총장이 그 당시에 특별감찰법에 의한 감찰 대상이 아니어서 실제로 감찰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다만 인사검증의 대상이긴 했기 때문에 인사검증을 위해서 민정수석실에 보고하게 하고 검토하게 했는데 민정수석실에서 이 첩보 내용과 우대사 측이 이제 소명 자료를 제출하라고 해서 그 자료 그리고 과거 검찰 수사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니 네. 이 첩보 내용이 사실과 좀 다르다. 이 그 첩보라고 올린 내용이 뭐냐면 2009년도에 의원 시절에 1,000만 원을 받고 장씨 조카의 인사청탁을 받았다는 내용이거든요. 말하자면 1,000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조사했더니 혐의 사실을 발견하기 어렵다. 이렇게 인사 검증을 했던 것이다라는 게 청와대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청와대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돼서 검찰에 고발해 놓은 게 있고 네, 또 청와대가 청와대가 김태우 전 수사관을 걸어놓은 게 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김 수사관은 양쪽 다 조사를 받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한쪽은 참고인 신분이고요. 네. 한쪽은 피의자 신분인 거죠. 청와대가 고발해 놓은 거는 피의자 신분이겠죠. 예, 네. 다 중앙지검으로 들어갔는데 네. 왜냐하면 이제 검찰청사가 지검 자체가 본인이 소속돼 있던 조직이잖아요. 네, 그래서 네. 형평성 때문에 이제 수원지검으로 옮겨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수원지검에는 피의자로 지금 나가야 되는 겁니다. 네. 이미 참고인으로 이제 동부지검은 이미 출석을 했었고요. 네. 이번에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나가게 되니까 본인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폭로한 내용까지를 포함해서 진위 여부를 철저히 아마 수사를 받게 될 텐데 네. 어쨌든 좀 정치적인 성향이 강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또 본인이 이제 이 비위 행위자로 네. 청와대에서 지금 이제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시킨 일만 했을 뿐인데 부당하게 돼 있다. 그래서 해임에 대해서도 본인이 이제 행정소송을 제기했거든요. 근데 이게 1시간 만에 기각됐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권리보장에 대한 또 오늘 네. 이 불만도 굉장히 토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최영일 평론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